just gonna trust right what you're saying. You never play. Kid through the valley, we walk through the fire. Your grace is amazing. I'm just gonna trust right what you're saying. You never play. Kid through the valley, we walk through the fire. Your grace is amazing. I trust what you're saying. You never play. I know that you work every trial for good if I stay and be patient. Ooh, yeah, move up. Yeah, you kicked out my feet, perfect love. Yeah. 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운전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BMW가 만든 전기차 iX50인데요. iX50은 고성능 전기 SUV 중에서 좋은 주행 성능과 긴 주행 가능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 시승 전부터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격은 1억 4,63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시승은 2박 3일 동안 약 1745km를 주행하였습니다. 그럼 BMW가 만든 전기 SUV iX50이 어떠한 상품성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X의 디자인은 트림에 상관없이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차를 느낄 수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예전 BMW의 SUV 디자인은 멧돼지가 떠오르는 디자인이라면 iX는 누트리아가 떠오르는 디자인인데요. 4시리즈와 M3에서 보여줬던 디자인을 iX에도 적용하였는데 BMW의 아이덴티티였던 엔젤아이와 기존 키드닐 그릴이 대폭 수정되고 내연기관에서 정동화가 되어가니 BMW의 디자인이 현재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X의 새로운 중간 주행등은 두 줄로 되어 있으면서 레이저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웰컴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데 주간 주행등이 켜지면서 파란색 라인들이 추가로 전등되어 더 화려해진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억 4천만원에 M8에도 웰컴 라이트를 안 넣어주던 제가 알던 인색한 BMW가 맞나 싶습니다. 보닛은 SUV가 아닌 세단 같은 긴 길이가 인상적이었으며 BMW 로고를 가운데 배치하면서 그 주위로 BMW SUV 특유의 묵직한 느낌이 드는 라인들이 돋보였습니다. 대형 키드닐 그릴은 열을 식혀야 할 부분이 내연기관보다 적기 때문에 구멍이 막혀있고 주행 중에 돌로 인한 흠집이 발생하더라도 온도만 적절하다면 자동으로 흠집이 없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릴 가운데에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고 카메라에 오염물이 묻었을 경우 워시액으로 닦을 수 있는데 BMW는 키드닐 그릴에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죠. 범퍼 하단부에는 배터리 냉각이 필요하지 않을 때나 고속주행을 할 때 자동으로 조절하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에어 커튼이 있는 자리에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독특한 라인들과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여 날렵한 인상을 받게 하고 에어 커튼은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줄여주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SUV 같기도 낮은 전고로 해치백 같은 느낌도 들면서 많은 디테일들이 돋보였는데요. 짧은 오버행과 기존 전기차와 다른 길이를 보여주는 보닛 덕분에 차가 상당히 길어 보이며 에어 커튼부터 시작하는 투톤 라인은 후면까지 이어지게 만들면서 차를 더 날렵하게 낮아 보이게 만들어 더욱더 SUV가 아닌 해치백 같은 느낌을 받게 하고 팬더는 약간 오버 팬더처럼 보이는데 이 디자인을 도어와 후면 팬더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게 만들어 독특한 캐릭터 라인과 함께 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차의 크기에 비해 조금 작게 느껴지지만 투톤으로 차량의 페인트색과 무광 금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윈도우 몰딩도 투톤으로 구성되어 상단은 블랙 하이그로시, 하단은 무광 금색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윈도우 몰딩 끝에는 iX 로고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도어 캐치도 무광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공기 저항에 민감한 전기차에 맞게 손잡이가 도어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1745km를 주행하는 동안 어색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도어는 1열과 2열 모두 프레임리스 도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접합 유리는 장착되지 않았지만 주행 소음은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주행 소음은 iX50 시승기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된 윈도우 몰딩과 iX의 로고 덕분에 해치백 같은 느낌을 받게 하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스포일러가 있으며 후면 유리와 트렁크 라인은 유려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 SUV 쿠페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곡선 디자인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
세련되면서도 균형 잡힌 정갈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다만 보는 각도에 따라 차의 크기가 커 보이기도 작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후미등은 입체감이 느껴지면서 블랙 스모크로 되어 있어 아주 고급스럽게 보였으며, 후미등 끝에는 BMW 로고가 있습니다. 후미등도 주간 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데 아주 고품질의 LED가 돋보였습니다. 후미등 사이에는 BMW 로고, 후미등 아래에는 iX 로고와 트림 배지가 있습니다. 후면 범퍼 하단부에도 블랙 하이글로시로 포인트를 주어 전면과 통일성을 느끼게 하고, 실제 기능보다 디자인적 요소의 디퓨저가 있습니다. 휠은 앞 275, 40, 22인치, 뒤 275, 40, 22인치의 에어로 1020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iX50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X의 실내 디자인은 얼핏 보면 운전자 중심의 깔끔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보여줘 역시 BMW다운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ID8의 소프트웨어는 전혀 BMW답지 않았습니다. 그럼 iX50의 실내 구성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iX50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4.9인치 커브드 모니터, 헥사고날 핸들, 크리스탈 전자식 기어, 클리어 앤 콜드 인테리어, 앰비언트 라이트, 천연 가죽으로 된 버킷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커브드 모니터는 차에 탑승을 하면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12.3인치 계기판은 3가지의 테마와 주행 모드에 따른 테마 3가지가 있으며, 각 테마마다 정보창의 레이아웃이 변경되는데 계기판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각 테마마다 깔끔하여 보기 편하였지만 운전자가 설정한 테마와 주행 모드에 따른 테마가 공존하여 조금 난잡하게 느껴지고, 계기판 테마를 바꾸거나 각 항목을 움직일 때 애니메이션의 부드러움이 경쟁 브랜드에 비해 부족하고 한 박자 느리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정보들은 예전 ID7의 계기판보다 정갈하게 바뀌었지만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많은 조작이 필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 가는 거리를 표시할 때 같은 항목인 전비와 실시간 전비까지 표시해주면 될 텐데, 이 부분들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표시해줘 주행 중 정보를 찾을 때 시선이 분산되어 불편하였습니다. 주행 중 시인성은 계기판에 햇빛 가리개가 없어도 아주 밝은 화면을 보여주면서, 속도는 큰 글씨, 배터리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 주간에도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며, 야간에는 눈이 피로하지 않을 정도로 밝기를 유지해줘 시인성 자체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4.9인치 커브드 모니터는 실외에서 보거나 실내에서 볼 때 시각적인 만족도도 좋고, 터치 및 센터 패시아 휠로도 조작이 가능하여 실용성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최악이었는데요. BMW의 소프트웨어는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직관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버벅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iX50에 설치된 ID8은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버벅임은 물론 테마가 스마트폰을 떠오른 것 같으면서 직관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ID8은 메뉴들이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고 아이콘의 크기도 작으며,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 기능이 작동하기까지 1초에서 2초 정도 지연 시간이 있으면서 해당 메뉴에서 또 다른 카테고리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터널 진입과 지도 축소 및 확대를 할 때 발생하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버벅이고, 간혹 GPS를 인식하지 못해 전혀 다른 곳에 주행 중으로 표시되며 애플 카플레이도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잦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재부팅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주행 모드를 변경할 때도 예전에는 스위치 한 번만 조작하면 되지만 ID8은 주행 모드 버튼을 누르고 화면에 떠있는 주행 모드를 눌러야 변경이 되며, 무엇보다 제일 불편했던 점은 센터 패시아 휠로 조작을 할 때 휠의 조작 범위가 너무 좁아 이질적으로 느껴지면서 내가 원하는 메뉴로 가는 것이 아닌 상단 메뉴를 불러오는 일이 잦아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공조기 조작도 드래그를 지원하지 않아 하나하나 터치를 해야 하고, 공조기를 끄려면 공조기 메뉴에 들어가서 꺼야 했으며, 제일 중요한 충전에 대한 부분은 기본 화면에서는 유제수로 추가도 할 수 없으며 모든 앱 보기에서만 충전 메뉴에 진입이 가능하였는데,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 벤츠 EQS의 MBUX만 보더라도 터치에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서 버벅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충전에 대한 카테고리도 직관적이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사용하기 아주 편했던 걸 비교하면 현재 iX50의 ID8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비게이션 성능은 BMW답게 아주 만족스러운데, 목적지 검색도 아주 빠르며 정확한 길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정보는 시내 교차로 증강현실, 고속도로 차선 안내 및 증강현실,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 과속 카메라, 구간 단속 가속 카메라, 버스 전용 차로 단속 카메라, 주의 전기 충전소, 공사 구간까지 알려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개인적으로 경로나 과속 카메라를 미리 볼 수 있는 경로 미리 보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모니터가 커브드로 되어 있으면서 방향이 운전석으로 향하고 있고, 주간에도 선명하게 보이면서 화질이 좋아 내비게이션이나 영상을 보기에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헥사고널 핸들은 요크 핸들을 만들려다 포기하고 맞는 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핸들을 잡고 장거리 주행을 해도 불편함이 없고 손에 닿는 버튼의 촉감도 대부분 만족스러웠지만, 차의 기능을 조절하는 조이스틱 부분과 방향 지시등 막대는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웠는데 사용 방법도 직관적이어서 실제로 사용하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차량 가격에 맞지 않는 재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내 재질은 친환경 재질로 되어 있는데 대시보드나 도어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헤드라이너는 블랙 인사이트 헤드라이너, 손이 잘 닿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우레탄이나 패브릭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도어 버튼은 블랙 하이그로시, 크리스탈은 시동 버튼, 시트 조절 버튼, 전자식 기어, 센터 패시아 휠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크리스탈에 빛이 반사되면 아주 고급스러웠지만 센터 콘솔과 도어 포켓의 우레탄은 아주 저렴한 우레탄이 사용되었고, 실내 대부분이 패브릭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글로브 박스를 여는 버튼도 너무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버튼들의 촉감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는데, 다만 센터 콘솔의 나무 트림에 있는 버튼은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9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기존 BMW처럼 심플하게 되어 있지만, 잠금 해제를 할 경우 앰비언트 라이트에도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카본 세시의 사용으로 도어 스커트는 없지만 차량 하부에 라이트 스커트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행 모드에 따라 앰비언트 라이트가 변경되는 건 만족스러웠지만,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 종류가 적고 스피커의 라이트는 하얀색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렬 시트는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 버킨 모양의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조절 버튼이 도어로 옮겨졌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떠오르죠.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 조절은 버튼으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모니터에서 시트 조절을 해야 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일렬 시트의 공간이 여유롭고 조절이 가능한 부분도 다양하여 운전자의 체형에 상관없이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을 수 있고,
쿠션이 적당히 단단하여 장시간 주행을 할 때도 시트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던가 불편한 곳이 없어 착자감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확실히 시트에 관한 부분은 BMW답죠. 하지만 조수석은 조금 답답하였는데요. 착자감은 운전석과 비슷하지만 대시보드가 조수석 부분에 너무 튀어나와 있어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실제로 공간도 조금 부족하였는데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는 좋지만 조수석에 앉아보니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2열 시트도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역시 BMW답게 리클라이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원해 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공간은 아주 여유로운 편인데요. 카시트를 설치해도 여유롭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아도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여유로웠는데 특히 가운데 좌석도 센터 터널이 없어 충분히 앉을만 하고 성인 3명이 앉아도 많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폭의 여유가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열 시트의 착장감은 공간이 여유로워 1열 시트가 앞에 있어도 답답함이 없으며 가죽이 2열 전체를 감싸고 있고 쿠션이 두툼하면서 아주 푹신하며 시트의 각도와 팔걸이의 위치가 적절하면서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길어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제대로 지지해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1열 시트 뒤에는 BMW 순정 리어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옵션이라 생각되지만 햇빛 가리개가 없으면서 2열 창문이 40% 정도밖에 열리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IX50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컴포트 액세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다리 워머, 1열 마사지 시트, 2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전자식 파노라마 선루프, 서포트 클로징,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제스처 컨트롤,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은 레이저 라이트로 작동하는데 개인적으로 BMW를 포함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밝은 밝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 꼭 어둠 한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밝은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작동 환경도 기존 BMW 차량보다 개선되어 고속도로 가로등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사양등이 작동되고 있으며 반대편 차량에 대한 반응도 아주 빠른 편이면서 사양등은 차량이 없는 곳만 날렵하게 작동하고 핸들에 따라 라이트가 움직이는데 코너로 돌아 나갈 때 밴딩 라이트와 함께 그 방향으로 라이트도 움직여 야간 코너 주행에 도움이 되고 빛이 하나도 없는 길을 주행하더라도 눈의 피로가 다른 차량에 비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라이트의 밝기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기능 자체는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사용 방법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차간 거리를 조절하려면 핸들에 있는 버튼이 아닌 모니터에 있는 운전자 어시스턴트 항목에서 차간 거리를 조절해야 하는데 주행을 하는 동안 빠르게 조절해야 하는 부분을 여러 메뉴로 숨겨놓고 조절하기 힘들게 하는데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알던 BMW 맞나요? 주행보조 기능의 안정성은 기존 BMW 차량보다 한 단계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차의 인식을 아주 빠르면서도 부드럽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차선 주광 유지도 직진과 코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해주며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는 물론 코너가 급격하게 바뀌는 램프에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나가 믿고 사용해도 될 정도로 안정성이 좋았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의 추가 기능은 경쟁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자동 차선 변경을 지원하여 차선이 변경 가능한 상황에는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하며 수동으로 차선 변경을 한 뒤에도 차선을 빠르게 인식하여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주 큰 크기를 자랑하지만
다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직관적이지 못하였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테마가 축소, 디렉셔널 뷰, 기본으로 총 3가지가 있으며 주행 모드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표시해주는 정보는 현재 속도, 도로, 한계 속도, 과속 카메라와 구간 단속 카메라, 내비게이션,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 주행 보조 기능 상태, 배터리 충전, 미디어, 통화까지 계기판과 거의 동일한 정보를 표시해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기존 BMW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만 어느 테마를 선택하더라도 표시되는 정보는 거의 비슷하여 왜 굳이 테마를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들었으며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더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지도가 거의 표시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도를 표시해줘 경로를 미리 보려면 모니터에 있는 내비게이션 경로를 봐야 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EQS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도는 항상 표시해주면서 상황에 맞게 증강현실로 정확하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어느 도로를 주행하더라도 과속 카메라 위치를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단에 계속 표시해줘 만족스러웠습니다. 1열 시트의 편의 사양은 아주 많은데 무엇보다 무릎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워머가 있으며 무난한 강도의 마사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2열까지 소프트 클로징이 작동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2열에서도 공조기를 조작할 수 있고 공조기 온도를 조절할 때 바람 세기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 디테일이 있으며 주행을 하지 않아도 공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선루프의 색을 불투명과 투명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투명으로 다녀도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만족스럽고 틴팅을 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내구성은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트렁크 용량은 500리터로 차의 크기에 비해 다소 부족한데 실제로 트렁크를 열어보면 턱이 없는 건 좋지만 양옆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나 가로는 수납이 어렵고 대각선으로만 수납이 가능하지만 카시트를 세워서 놔도 될 정도로 높이는 충분하였으며 트렁크 오른편에는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시트 폴딩 후 용량은 1750리터로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될 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충분히 차박할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트렁크 하단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지만 프렁크는 없어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해상도가 좋아져서 화질이 선명해졌으며 카메라 화각이 적절하게 변경되어 더 이상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핸들을 조작하면 카메라 화각이 그 방향으로 변하는 기능도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주간에도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지하 주차장은 물론 빛이 거의 없는 야외에도 아주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자동 후진 기능은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ID-ACE로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면서 정확성이 개선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확성은 좋아졌으나 장애물에 대한 인식과 후진을 할 때 속도가 다소 높아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안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14.9인치의 모니터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카플레이용 어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이 탈옥되어 있다면 유튜브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데 화질이 아주 좋아 영상 시청에 적합하였습니다. 바월샘 윌킨스 오디오는 아주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차량 중에서 가장 좋다고 평해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음질과 음색을 들려줍니다. 음정도 현재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음정 효과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3D 강도, 4D 베이스 모드, 개별 서라운드,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D 강도는 음장 강도를 조절하고 4D 베이스 모드는 음악을 분석하여 시트에 진동을 만들어주는 모드로 한마디로 음악 소리를 크게 키우지 않아도 시트에 진동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저의 경우 3단계가 딱 적당하였는데 단단하면서 탄탄한 저음과 함께 시트에도 진동이 느껴지니 조금 오버하자면 음악을 들을 때마다 4DX 영화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올릴 경우 사람의 목소리에도 진동이 생길 정도로 이질적으로 바뀌니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음색은 거의 플랫하다고 보면 되는데 음장이나 이퀄라이저의 세팅값을 그대로 다 받아주며 음질은 저음은 아주 단단하면서도 탄탄하고 뭉개지는 것이 없어 타격감이 아주 좋았으며 고음은 더 선명해졌지만 치찰음 하나 없고 가수의 목소리를 아주 선명하게 들려줘 귀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음정 효과의 개선으로 공간감과 입체감이 이질적이지 않게 아주 좋아져 실제 콘서트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745km를 주행하면서 여러 음악을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음악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었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좋은 음질로 감상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럼 바워스 & 윌킨스 오디오의 음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